명사, 전치사, 명사 편을 한번 해볼까요? 뭐 전체 개념 설명이 다 드렸으니까 다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는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라는 거 이미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명사를 꾸미는 전치사구는 부사구도 있어요. 그죠? 시간이나 장소나 때를 나타내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때는 이 전치사의 의미, 뜻만 잘 챙겨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전치사는 시간을 따로 한번 내서 여러분한테 전치사 전체를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한번 갖기로 하죠. 자, 맨날 시간 따로 내서 뭐 해준다고 그러면서 막상 하나도 안 해줘요. 그죠? 입만 열면 구랍니다. 입만 열면. 처음에 world without a computer라고 하면 컴퓨터가 없는 세상이라고 해서 without의 전치사 의미를 담아서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동사가 될 거고 almost unimaginable이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 주어가 여기 있고 주어를 꾸밉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책, 그 다음에 belong to라고 하면요, 얘는 어디에 속하다라고 해서 이거 따로 씁시다. 얘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얘는 전치사 구동사입니다. to까지 붙여서 외웁니다. belong to라고 쓰고 뒤에 사람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사물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죠. 사람이 나오면 앞에 주로 사물이 와요. 그럼 그 사물이 이 사람에게 속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누구의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하면 진짜로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속하다라는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기 책상 위에 있는 책은 그 선생님 거야 라는 말이네요. 자, 세 번째, one of the strings on Mr. Brown's 기타에 갈색 아저씨의 기타에 줄 하나가 끊어졌다라고 해석해야겠죠. 이럴 때 broken은 뭐 깨졌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clear understanding, 아주 명료한 이해가, 명확한 이해인데 of는 뭘 나타내죠? 대상이잖아요. 뭐에 대한 거냐면 당신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되겠네요. 당신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이해가 is necessary,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장부터 한번 해보시죠. 억지로 이제 구문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장을 뽑게 되네요. 근데 이런 거 뭐 형용사 구라고 얘기는 해야 되지만 해석 못할 만한 내용은 아니죠. surprising result라고 하면 놀라운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얘는 그 결과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마케팅 보고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잘못했죠. 제가 지금 여기까지인데,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쳐죽일 놈입니다. 자, 마케팅 보고서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하겠네요. 결과가 보여주는 건 이라고 하셔도 좋고, 이렇게 사물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면 아시죠?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 좋은 거. To out of every three라고 하면 세 개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매 3명의 대학생당 2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really라는 말이 거의라는 부사죠. 조심하세요. 가까이에라는 전치사는 뒤에 ly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거의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토익 시험 같은 데도 굉장히 잘 나와요. 단어가 철자가 비슷해서 원어민들도 많이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쓰면 알 거예요. hard하고 hardly를 구별하는 이런 문제. 수능에도 문법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형용사로 얘는 어려운, 단단한, 힘든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부사로 hard가 열심히가 되죠. 그죠? 근데 얘는 부사로 거의 아니다라는 말이 되니까 이런 걸 가리는 거나, 수능에 나온 건 얘가 나왔어요. late하고 lately하고. 얘는 토익 시험 같은 데도 굉장히 단골 메뉴입니다. 뭐 학교 내신 시험도 말할 것도 없겠고. 얘가 형용사로 늦은인데 부사로 늦게는 얘가 부사로 늦게죠. 그죠? lately라는 말은 부사는 부사인데 얘는 최근에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너 왜 늦게 왔어? 라는 말에다가 lately 같은 거 써놓고 밑줄 그어놓고 틀린데 고르라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에 굉장히 즐겨내는 문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에 즐겨내는 문제는 자기들이 문제로 굉장히 많이 봤던
문제의 형태로 본인들이 익숙한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익 시험이나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뭐 당연히 말을 할 것도 없겠고 토익 시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조금 재미없으신 분들은 옛날 성문에서 나오던 그러니까 자기 고등학교 때 봤던 막 그런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자, 요거 해석할 수 있겠죠? 뭐 3명 중 2명, 둘 이렇게 쓸 때 out of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건 매 3명의 대학생당 거의 2명꼴로 QR코드를 스캔하지 않는 거군요. 어떤 QR코드냐면 발견되는 거네요. as에 있는, 광고에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QR코드를 스캔해 보지 않더군요. 다음 2번 문장 해보죠. 좀 전에 이제 짧은 예문에서 봤던 겁니다. 명료한 이해, 명확한 이해라고 하면 될 거고 대상이에요. 당신의 purpose가 is in life니까 당신의 삶에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이렇게 되겠죠. 자, 너의 목적이 뭐냐? in life, 삶에서의 목적이 뭐냐라는 데 대한 너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주어이고 동사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어이고 얘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자, 당신을 뭐뭐 하도록 합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동사 나오고 우리 다른 문법 시간에 여러분 배워보셨을 텐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때 이 자리에 to도 나오면 이 경우에는 이끌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우리말로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당신이 하도록 한다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하다라는 do를 만약에 여러분 얘를 동사라고 보시면 부정사도 동사잖아요. 그러면 얘를 동사라고 보시면 이 뒷자리에 이런 게 이제 영어 구문이나 어법 이런 게 정확하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해석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do라는 동사에 뭐가 온 거죠? 목적어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것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얘기인데 무엇을 하도록 만드는 거냐면 필요한 건 무엇이든지 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또 achieve it,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말에 it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your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겠죠. 당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하게 만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과목에서 수업 많이 들으셨지만 든지 또는 라도라고 해석하면 되는 게 ever이라고 끝나는 놈의 그 소위 복합관계사의 해석 방법입니다. 자, 다음 3번 볼까요? 이 나중에 보면 이제 whatever 자리에다가 whatever 안 쓰고 그 however 같은 말을 집어넣거나 whichever 이런 거 넣어서 올바른 걸 고르시오라는 이런 문장을 만들기도 해요. 자, 그럼 지금은 일단 뭐 그 얘기까지만 3번 해봅시다. 강조하다라는 emphasize라는 말의 명사형이죠. emphasis 강조인데 그 다음에 on이라는 말이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쓰일 때 위치로 쓰면 우리가 흔히 뭐뭐 위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이라는 말인데 그 위라는 게 붙어 있는 걸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접촉을 나타내는. 그래서 얘가 어떤 사물의 위치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면 그때는 어떤 추상적 개념, 관념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거라면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보기에 on이 나오면 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에 관한, 뭐와 관한, 뭐에 대한. 그래서 폭력과 그 다음에 범죄에 관한 강조가 되는 거죠. 즉 폭력과 범죄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거예요. In so many TV 프로그램에서 이 폭력과 범죄를 너무 많이 드러내는 것, 많이 강조하는 건 그 다음에 has led가 현재 완료를 이제 동사로 온 거죠. 그래서 얘가 조금 전에 봤던 이번 문장에서 봤던 lead 목적어 부정사의 현재 완료로 동사가 바뀌어 있는 것 뿐이네요. 젊은이들이 뭐하게 만드냐면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자, 뭘 받아들이죠? 폭력을 뭐의 수단으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4번 해볼까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between people이니까 사람들 간의 차이점인데, 하나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those가 되는 거예요. 흔히 이제 between 그 다음에 A and B라고 쓰잖아요. 그때 A 자리가 people, 사람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된 거고, B 자리가 역시 people인데 또 people이라는 명사를 쓰지 않고 뭘 이용한 거죠? 대명사를 이용한 거예요.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받는 말을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면 인칭대명사, 사물이면 is을 쓰는데 그게 뒤에 그 대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붙어 있을 때는 is을 쓰지 못하고 뭘 쓴다고 그랬더라? 그때는 that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사람이어서 those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with high level,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of self-respect는 빼먹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과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가진 those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간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is가 동사가 된 거겠죠. 자, 얘가 바로 기억의 형태인데 뭐의 기억의 형태냐면 자기들이 골라서 기억해내는, 골라서 불러내는 이런 기억의 형태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선택해서 불러내는 이라고 해도 좋고 회상하는 뭐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군요. 즉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 간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불러내는 기억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네요. 다음 5번 문장 갑시다. learn이라는 단어가 이제 동명사가 소위 주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도 동사니까 자기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ertain concept이라고 하면 특정한 개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certain이라는 말을 자꾸 확실한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certain은 뒤에 명사를 꾸밀 때 하고 그 다음에 보호로 쓰일 때 하고 뜻이 다른, 문법 용어로는 위에 있는 건 한정적 용법, 밑에 있는 건 서술적 용법이라고 그러죠. 이럴 때 두 가지 경우 뜻이 다른 형용사예요. 얘가 명사를 꾸밀 때는 특정한 명사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e certain이라고 적히면 이때는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개념을 학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uchas는 뭐뭐 같은이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얘 해석 조금 편하게 가려면 예를 들어라고 해석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분자 같은 특정한 개념을 학습하는 건, 그래서 requires가 이제 동사 자리가 된 거죠. 구나 절이 주어이면 동사는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구나 절이 주어니까, 구나 절이 단수이니까. 자, 그 분자 같은 특정한 개념을 학습하는 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이상이 필요한 거죠. 딱 한 번의 단일 노출입니다. 단지 한 번의 노출. to the idea. 앞에 나오는 개념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번에는 아이디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에 딱 한 번 노출되는 그 이상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런 특정한 개념은 쉽게 한 번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다음 6번도 해볼까요? converge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네요. 이제 학교 시험 이런 데서 보기를 어렵게 만들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죠. 쉬운 단어를 대체해서 어렵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짧게만 얘기할게요. 가운데 들어있는 VE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방향을 정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convergence라고 하면 전부가 다 같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converge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집중, 그 다음에 수렴 이런 말도 되고요. 그래서 학문을 요즘 아주 유행하는 말이죠. 통섭, 통합이라고 할 때 요거 영어로 convergence라고 하면 됩니다. 자, 당신이 그래서 당신의 장점과 가치관에 그러면 교차점을, 수렴 지점을 찾고 싶으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싶으면이 아니라 이상적으로는 당신은 찾고 싶겠죠. 통합 지점을 합쳐지는 걸 찾고 싶을 거예요. 당신의 장점이나 가치관하고 그 다음에 with 뭐하고 합쳐지는 지점이냐면 career path라고 하면 직업의 길이잖아요. 이거 우리말로 진로라고 해석하시면 쉬워요. 진로 또 뭐 생각난다. 자, 그 다음에 이 진로는 어떤 진로냐면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참진 이슬로. 예? 참이슬 아닙니까? 참이슬. 모르세요? 참이슬이 원래 진로라는 회사 이름을 가지고 참이슬로 네이밍을 한 거잖아요. 예, 일명 우리나라에서 이게 네이밍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건데 원래 그쪽 두꺼비죠. 개구리가 아니고. 네. 잠깐만 쓸데없는 얘기 한 발 넘어갈까요? 옛날에 이렇게 소주가 소위 카르텔을 줘서 카르텔이 뭔지 아시죠? 자기들끼리 기업 협정들을 맺어갖고 지역별로 소주가 달랐어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 이제 강원도 소주가 경월이라는 소주였는데 이게 전국에 있는 소주 중에 제일 맛없다고 그랬거든요. 다 맛없긴 마찬가지였는데 어쨌든 한 번 굳은 이미지가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이 이걸 두산이 인수했어요. 이 소주 회사를 두산이 인수하고 두산이 아예 저 PI를 그러니까 제품 이름이나 상표를 어떤 전문가한테 맡겼죠. 그 에스모라는 사람한테 맡겨갖고 이 사람이 아무리 쳐다봐도 뭐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완전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싹 지워버리고 만들어낸 소주가 그게 뭐였냐면 처음처럼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야, 그리고 진로 60년에 대한민국 판매 1위 아성을 얘가 1년 만에 잡아뜨리는 겁니다. 처음처럼이. 이름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처럼이 워낙에 그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그 신영복 선생님이 그 처음처럼이라는 그 글씨를 쓰신 분이에요. 그 이제 신영복체라고 불러요. 글씨 자체를 워낙 잘 쓰셔서 성공회대 교수셨는데 그리고 나서 진로가 자기들이 60년 아성이었던 소주 시장을 쥐방울 많은 회사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진로가 다시 얘네들도 네이밍을 하는 거죠. 너무 재밌는 게 그 진로를 참이슬로 이름을 바꿔서 처음처럼을 다시 제끼거든요. 이 처음처럼을 만든 사람이 참이슬이라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돈 받고 이렇게 이름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뒤져보면 유명한 것 중에. 여러분은 관심이 없겠지만 이불 상표 중에 이브자리라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이 사람이 만든 거고 커피숍 이름 중에 엔젤리너스. 네, 그게 이 사람의 네이밍 작품입니다. 저렇게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마 88 올림픽 때 호돌이 만든 사람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뚜렷하지는 않은데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당신이 어떤 통합 지점을 찾아낼 수 있죠. 뭐에 대한 통합, 합쳐지는 수렴이 되는 지점이냐면 당신의 장점이나 가치관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장점이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이런 길을 갔으면 좋겠어 라는 그것하고 또 하나가 진로인데 미치겠네 진로. 어떤 진로냐면 is demand라고 하면 be in 명사 이거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해 둡시다. 자, 영어에서 그 동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워낙에 영어가 명사를 사랑하는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 동사 플러스 명사로 동작을 나타내는 거 여러분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decide라고 하지 않고 make decision이라고 쓰는 것처럼 그거 말고 be in 명사를 이용해서 얘를 동사처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영어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거 때마다 나오면 다 수거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명사를 이 명사의 상태 속에 있다라는 말로 동사 표현을 만들어내는 영어식 표현 방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need라는 동사가 있죠. 뭘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need라는 그걸 be in need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need는 동사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명사예요. need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일 때는 안 그럴 텐데 목적어를 달고 나올 텐데 얘는 이제는 명사니까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 끝났으니까 얘 목적어를 달고 나오려면 뒤에다가 of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통제한다 라고 하면 I 그 다음에 control you라고 쓸 수 있죠. 그때는 control이라는 말이 동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I am in control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가 통제 속에 있다라는 말이 내가 통제한다라는 동사 표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I control you라고 쓸 때는 말이 좀 문장이 어색한데 그냥 설명하기 쉽게 간단한 문장으로 합시다. 이렇게 쓸 때는 control이 동사니까 이 동사의 목적어를 바로 갖고 오면 됐는데 이제는 I am in control이라고 하면 문장이 끝났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목적어 you를 바로 갖고 올 수 없겠죠. 그러면 뭘 이용해야 될까? be in control의 대상을 갖고 와야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나타나냐면 of가 나타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be in demand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수요가 있는 직업과 나는 이게 너무 하고 싶은데 뭐 세상에서 그 일을 하면 다 굶겨 죽이고 이러면 그 일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바라는 통합 지점은 자기 장점이나 가치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요가 있는 직업이 만나는 지점을 찾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죠. 내용을 알고 나면 별게 아닌데 그냥 주어져 있는 단어로만 해석하기는 참 쉽지 않네요. 이 정확한 해석에 기반해서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과 관련한 생각을 자꾸 해보세요. 영어 시험에서 요즘 학생들이 너무 지문을 이해하는 것하고는 자꾸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독해력이라는 건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워서 구문이 복잡해서 못 읽는 영어 문장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꾸 이렇게 이 책을 갖고 영어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걸 거의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 부탁한 것처럼 자기 혼자 공부하는 구문 독해 책 한 권 정도 끝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구문을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경우 물론 안 나오진 않겠지만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근데 그때부터는 오히려 구문에 대한 장악력도 뭐가 필요라는 거냐면 지문에 대한 이해 능력이 구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네 영어 공부가 이제 내신 중심이 되면서부터 막 사승거되기 시작하면서 자꾸 지문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초등학교 6학년은 완전한 국어 실력을 갖췄죠. 단지 여러분보다 어휘력이 떨어지고 내용에 대한 이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한테 고등학교 윤리학 사상 책을 주면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어요. 걔는 한국어 구문을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자기 이해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수능 지문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는 구문 잘 없다고요. 근데 뭐가 오히려 안 되는 거냐면 그 말을 자기 수준에 맞게 이해하는 그 능력으로 가져가는 게 쉽지 않아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오히려 너무 단어나 이런 데 매달리면 해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겨요. 자,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 생겼어. 이걸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니 다시 할게요. 자, 내가 좋아하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습관이 되더군요. 그 다음에 이 습관은 결국 취향을 낳게 됐고 이 취향이 결국엔 나에게 안목까지 가져다 주더라고요. 지금 한 말을 초등학교 6학년한테 하면 이게 습관, 이 취향을 형성하고 취향이 결국 안목을 만들어낸다는 이 말이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 못합니다. 단어 때문일까? 구문 때문일까? 아니요. 그건 결국 어떤 내용을 잡느냐의 문제잖아요. 31번부터 36번은 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확하게 읽고 나면 정확하게 읽은 걸 바탕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관심을 두면 좋겠어요. 요새는 이제 세계화 시대가 돼서 어릴 적에 외국물 먹은 친구들도 꽤 많잖아요. 여기 입안에도 꽤 있을걸요. 뒤져보면 외국에서 몇 달 생활해봤던. 그래 어릴 적에 그런 게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제가 기숙학원 이런 데 가면 많이 봐요. 막 고민 상담하는 애가 있어요. 자기는 어릴 적에 외국에 한 2년 살아서 딱 보면 지문이 무슨 말인지 다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사선 못 나누면 이해한 걸로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가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위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를 시키는 방식이 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근데 막상 그 친구가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방법이 없어요. 그죠? 수능만 볼 거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죠. 그 정도 되면 수능에 나오는 문법 문제도 읽었더니 내용이 이상해서 쓸 거거든요. 여러분 원어민이 수능 문제 주면 문법 틀린 데를 이건 뒤에 뭐 좀 수동태에서 뭐 형태 이러겠습니까? 딱 읽었더니 말이 좀 어색한데 이러고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나? 교사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닐까? 앞으로는 자꾸 그래서 정확하게 읽는 걸 기반으로 이번 강의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얘기하던 자꾸 독해 지문 읽으면서 해석이 잘 안 됐던 문장은 또박또박 자꾸 읽는 연습을 하겠지만 그러면서 부족한 어휘와 구문을 한눈에 들이는 능력을 자꾸 확보는 해가겠지만 점점 더 방향은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쪽으로 옮겨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여러분 보면 이렇게 걱정입니다. 노인네가 되면 걱정이 많아진다더니 자, 7번 한번 해보시죠.
영어 읽는 힘이 약하면 이제 뒤로 가면서 놓쳐요. 자, 근데 꼭 문장이 한 줄, 두 줄 늘어난다고 그때마다 동사가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동사를 이끌 말,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없으면 동사 안 나타나는 거니까 그대로 명사구로 끝까지 읽어버리면 되죠. 자, 의료가 아주 커다란 사업이 되었죠. 뭐와 함께 커다란 사업이 되었냐면 새로운 그다음에 고비용의 치료의 확장과 팽창과 함께 그다음에 큰 사업이 되었습니다. And 그리고요. increase number 그리고 또 하나는 늘어나는 수의 의료 공급업자들과 함께 이렇게 된 거겠죠. 그다음에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의료 산업이 커다란 산업이 된 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고비용의 치료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많은 수의 의료 케어 공급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의료계가 아주 커다란 산업으로 확장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두 번째 거 우리나라에 없어서 내용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미국은 이걸 전담으로 하는 사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 친구의 그 의료를 다 이렇게 소위 다 케어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필요하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다 줄 수도 있어요. 아, 얘는 지금 현재 보니까 IQ 올리는 약이 급히 필요합니다. 뭐 이런 약을 처방받아다가 그래서 이 소위 중간에 유통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그래서 미국의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작년에 그 아주 선풍적인 히트를 쳤던 그래서 그 미국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그게 실제로는 의사들이 그렇게 처방을 남발하는 건 아닌데 그게 미국을 그렇게 막 강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그 처방을 받아주는데 어떻게 받아주냐면 그걸 당뇨약으로 처방을 받아서 비만 치료제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간에서 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는 100만 원인데 터키에서는 5만 원이에요. 사실 뭐 약이 만드는데 뭐 100만 원씩이나 들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제가 터키 가면 좀 사다 드릴게요. 그 다음에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것 같은데 급히 필요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8번 해석 한번 해보시죠. 전 그거보다는 뇌 세척 도구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어이. 자, 8번 보겠습니다. 원래 공부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맛이 가기도 하고 뭐. 혼자서 공부 열심히 하더니 드디어 뭐. 자, 패스트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해충이 concern이라고 하면 걱정거리, 관심거리거든요. 우리말에 걱정과 관심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어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의 단어가 한 가지 뜻만 가지는 건 아니다, 그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뜻인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얘가 우리는 고전적인 건 아니에요. 그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고전의라는 뜻으로 쓸 때는 classical이라는 다른 단어를 써요. 클래식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최상의, 우리말로 하면 급이 다른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도 있고 이게 최상의 상태로 오랫동안 그 가치를 경결하게 잘 보존하고 있는 거여서 예를 들어 강의라고 하면 최홍조 저게 강의지 라고 이렇게 되면 최상의 강의도 되지만 딱 저런 걸 강의라고 하는 거야 라는 전형적인 이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변하지 않고 유구한 이런 말로도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머릿속에는 이게 한 가지 개념으로 그렇게 온 건데 이제 이런 걸 알려면 단어의 유래, 역사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로마가 사람들의 계급을 6계급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저 같은 사람들을 클라시쿠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면 이제 클라시쿠스가 이제 최상위 계급이죠. 여러분은 계급이 없었어요. 천민들은 6개 안에 넣지 않고 이제 전쟁이 나면 다 한 가구당 로마가 한 명씩을 그 군대로 보내야 돼요. 1가구당 한 명씩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클라시쿠스 사람들은 그 한 명을 내보내지 않고 대신에 뭘 내냐면 돈을 내거나 아니면 아예 뭐 군대 100명 이런 걸 사서 보내줘 버리거나 그리고 그렇게 보내줄 때 자기나 아들들의 지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 100명 부대에 장군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시 로마 같은 경우 이제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 이런 걸 굉장히 높이 샀기 때문에 그러면 걔는 전쟁에 참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되는 거냐 보니까 쉽게 공도 세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급이 다른이라는 말로 불렀던 데서 그래서 클래스라는 말이 최상위라는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계급을 지칭하던 말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월드 클래스란 말이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던 그런 행위를 그래서 클래식이라고 해서 전형적인이란 말이 되는 거고 그게 최고의 가치에 이런 말이 되면 최상위라는 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됐던 거죠. 여기 뭐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하죠. 단어를 다 그렇게 외울 수는 없으니 중요한 단어는 근데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관심을 가지고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게 컨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의미가 다 컨스 안에는 들어있는 거죠. 해충이 그래서 걱정거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collection preservation이니까 소장품의 보존을 위한 걱정거리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의 위험에 대한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즉 하나는 소장품의 보존 그리고 하나는 건강상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반드시 address 되어야 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해야 되냐면 시설 관리 계획에 의해서 쟤네들을 address 해야 됩니다. 우리 address는 앞에서 한번 봤죠? 1번 뜻 일단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다루다, 대처하다라고 합니다. 2번 두 번째로 기억할게 부르다, 호명하다, 연설하다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주소를 쓰다. 자, 그 다음에 9번 해볼까요? 우리말에 뭐뭐 하면서, 뭐뭐한 채로, 뭐뭐한 상태로 이런 말을 전치사 with로 나타내요. 예를 들어 뭐 다리를 꼬은 채로 이런 말을 할 때 with the legs crossed라고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뭐한 채로, 뭐한 상태로, 뭐뭐 하면서 이런 말을 with를 쓰니까 with에 명사 나오고요. 산업사회가 with 명사 나오고 ing는 당연히 이 명사의 동작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저런 걸 문법적에서 소위 with 플러스 명사, 형용사, 부대 상황에 그 분사구문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몰라도 좋은데 뭐뭐한 채로, 뭐뭐한 상태로, 뭐뭐 하면서 그럼 with의 느낌 뭐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표현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리에 ing를 쓸까, ed를 쓸까 이런 건 늘 뭐 내신이나 수능이나 이렇게 단골로 출제되는 그런 형태들이죠. 자,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라는 얘기입니다. 산업사회가 into는 아시잖아요. 뭐예요? 변화의 결과죠. 산업사회가 뭘로 진화하면서 정보 기반의 사회로 진화하면서 정보 기반의 사회로 발전하면서 the concept이 개념이 정보의 개념이 as product 상품으로서의 정보의 개념이 그 다음에 이제 커마 지나가 봅시다. 커마 지나가고 has emerged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동사가 된 거겠죠.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컨셉이 되는 거잖아요. 이 개념이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정보에 대한 개념. 어떤 정보죠? 상품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개념이 has emerged가 동사가 된 거죠. 이게 출현을 냈습니다. 등장을 냈습니다. 예쁜 영문법 용어로 하면 소위 일형식 문장이네요. 그죠? emerge라는 완전 자동사를 이용한. 자, 명사 뒤에 커마 나오고 이 명사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영어권 사람들의 말하기 버릇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명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commodity라는 명사가 상품이거든요. 자, 어떤 상품이냐면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인 제품으로서의 정보의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다음 이 명사 뒤에 커마 찍히는 거 해석 잘 해두세요. 무조건 부연입니다. 나중에 수능 볼 때는 사실은 커마 양쪽 커마에 둘러싸인 거 해석 안 하고 없애버리면 돼요. 이게 더 편해요. 중요 개념이었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뒤에 부차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거 이거 읽을 수 있으면 굳이 뒤에 거 읽지 않아도 되죠. 양쪽 커마에 둘러싸여 있는 놈이나 겹줄표 안에 들어있는 놈이나 괄호 안에 들어있는 놈이나 다 첨언된, 추가된, 부연된 것들이거든요. 얘 날려버려도 상관이 없죠. 자, 마지막 10번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and라는 접속사가 연결하고 있는 말이 depends인 거 보니까 앞에서는 어디서 연결이 됐겠어요? 그러면 어디서 연결이 됐죠? 여기 나오는 여기에서 연결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데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데를 예를 들어 막교 스님들이 내신 문제로 내면 and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or depending ing 이렇게 바꿔놓으면 열심히 외운 애들이 이거 s인데 하고 이렇게 쓰면 틀리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사구문. 이게 제일 많이 내는 그 지문 변형의 형태 중에 한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물론 and가 남아있으면 틀린 거지만 and를 없애버리면 괜찮죠. 창의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의성이란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환경 또는 문화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거죠. And those 그리고 depends on timing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depend on 이제 할 줄 알죠. 어디에 의지하다 그 다음에 어디에 달려있다 뭐에 따라 달라지다. 그 중에서 상황이면 뭐에 달려있다도 괜찮지만 뭐에 따라 달라지다도 좋다. 그죠? 우리가 타이밍이란 말은 흔히 쓰니까 굳이 번역하면 시의적절함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시의성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쓰니까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타이밍에 따라 달라집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자, 두 번째가 일단 명사 전치사 명사는 마쳤습니다.